자, 오늘은 게임주 얘기를 좀 해볼까요? 물론 게임주는 성장주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죠. 굳이 없으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꼭 있어야 하는 거. 우리가 그 세상을 살면서 꼭 있어야 되는 거. 바로 식료품이죠. 그죠? 식료품이라든가 의류, 뭐, 그죠? 뭐 석유. 이런 거는 우리가 반드시 필수한 소비 필수제죠. 이런 거는 좀 시장이 무너지거나 떨어졌을 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제 가치주의 일종이거든요. 사실 저는 가치주 성장주도 잘 안 나눠요. 이것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보통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죠? 크게 리스크가 있을 때 부각되는 게 가치주죠. 그럼으로 인해서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전쟁 일어났을 때 막 비료주, 사료주가 날아가고 농기계 관련주가 뛰고 그런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막 에너지 주들이 뛰고 이게 전통적인 가치주고 우리가 보통 성장주로 대표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게 게임이에요. 왜 게임은 왜 성장주냐면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막 하루하루 좀 다급한데 지금 내가 게임하게 생겼냐고 그죠? 그러니까 게임은 가치주는 아니고 성장주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그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경기 민감주라는 거죠. 그래서 게임주가 이쪽이긴 한데 다행히 어제 이제 미 증시가 잘 끝났고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나빠지질 않고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완벽히 들어오진 않아요. 주도주로 들어오고 있는 건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들어오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관점에서 그걸 생각하시고 게임주를 보셔야 돼요. 어제 게임주가 잘 움직였는데 자 봅니다. 외자판호 발급 소식이 있죠, 중국에.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즈 사실 중국과 많이 엮여 있긴 한데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작년부터인가 이제 중국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어쨌거나 중국의 규제가 좀 심하죠. 이 규제도 좀 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판호 발급도 좀 까다롭고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 게임주들은 이 인도로도 좀 많이 가고 좀 사우디나 이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죠. 특히 사우디에 투자하는 부분 중에 게임이 있어요. 이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래도 중국에 좀 의존하는 편이고 판호 발급은 게임주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제 순간 좋았습니다. 자, 이메이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메이드를 좀 보게 되면 이게 자꾸 이제 저기가 가끔 떠요. 이메이드가 좀 신작이 나왔죠, 그죠? 이렇게 퍼즐 게임 BTG 팝스타 글로벌 출시를 했습니다. 이메이드가 이번에 코인원의 유믹스가 상장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권인데 지금 크로니클 그죠? 크로니클에 대한 글로벌 출시가 일주일 만에 매출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바닥권에서의 호재는 좋은 거죠. 주가 바닥일 때. 자, 드래곤플라이 얘기를 좀 해보면 이렇게 네오리진하고 손잡고 중국 게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판호 발급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이 게임주를 먼저 이렇게 보기 전에 항상 증자 붙은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증자 붙은 애들은 뭐를 봐야 되냐면 반드시 감사 보고서를 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보는 법 알려드렸죠. 이렇게 HS 들어가셔가지고 금감원 공시 누르고 이번에 편집본이 될 거라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직 이렇게 안 냈는데 여기에 분명히 잘 내들은 감사 보고서 제출이라고 써 있어요. 이 부분을 보시고 본인이 투자하는 회사에 그 정도는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게 누가 사라고 해서 사고 본인의 판단 없이 사고를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뉴스보다는 내가 믿고 있는 것, 이 회사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저 이메이드를 믿으라는 말은 아니고 본인이 투자하는 회사에 관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사고자 하는 현재 주가의 위치예요. 그죠? 우리가 사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어야 되는데 요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간에 있다거나 여기 우하향할 때 건들게 되면 여기서 자꾸 이게 사는 건 분할 매수가 아니고 물타기예요. 물론 이 바닥권에서도 제가 이제 멤버한테 많이 해드리는데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40%가 존재해요. 이 매집 공간에서도 세력들이 이렇게 올리는 칙하다가도 쫙 빼놓고 가죠. 이렇게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일봉에서의 차트 상황을 보면 일단 241선 기준으로 그죠? 월봉에선 20개선, 일봉에선 241선 기준으로 쫙 빼놓고서 이렇게 바닥바닥 그리다 갑자기 대량거래가 한번 빵 터져요. 그래놓고서 여기서 될 것 같고 같은데 갑자기 쫙 빼죠. 그래서 여기서 손절치고 나중에 보면 얘가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차트에 속지 말자. 이런 거 속지 말고 설사 여기서 기준에 안 맞아서 손절 치더라도 앞에 압도적인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면 반드시 믿고 여기서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된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일단 SFA 반도체 좀 볼게요. 자, SFA 반도체를 봅니다. 어떤 형태를 갖고 왔냐면 이렇게 앞전에 사실 얘가 클 것 같죠? 아니에요. 얘가 큰 거예요. 어제도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이제 차트 비교가 좋은 거니까 얘가 좋은 거예요. 얘가 세력들이거든요. 이 바닥에서 이렇게 풀쑥 튀어나오네. 얘가 거래량만큼 중요한 게 거래량의 크기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에 있는 공간보다는 얘가 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세력이겠죠. 세력이니까 바닥에 들어왔겠지. 그런데 이 거래량은 개인들이 터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바로 날아가 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그냥 날아가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 세력의 성격이에요. 이렇게 쫙 빼죠. 이렇게 개인들을 아니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기 물려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월봉 바닥권이니까 이런 데 물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바닥권인데 얘를 한 번 더 이렇게 희망을 주고서 쫙 빼놨기 때문에 개인들이 거의 탈출을 많이 하고 너무 지겨워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탈출하는 순간 그냥 날아가죠. 그냥 날아갔어요. 이날 거의 24%를 갔고 다음날 15% 갔으니까 이틀 만에 40% 갔다 온 거예요. 얘가 엄청나게 갔다 왔죠. 끝나냐 안 끝났어요. SFA 반도체는. 반도체는 지금 새로운 시장의 주도주가 될 거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보통 월봉 바닥권에서 일봉에서도 기준선 밑으로 그러니까 240선 기준선 밑에서 이렇게 쭉 빼다 올라갈 것처럼 툭 때린 애들이 갑자기 밑으로 착 뺄 때가 있어요. 얘네들을 잘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다 세력들이 걔네들 떨구려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이런 거에 안 속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주식을 사고자 한 위치가 월봉에서 어딘지를 보면 돼요. 그런데 이메이드 그룹들은 대체적으로 바닥권에 있죠. 자, 이메이드는 절대 왼쪽 산에 건드리는 거 오른쪽 산에 건드리는 거 아니죠. 주식을 살 때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모든 주식은 산의 높이가 정해져 있지만 딱 그 높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죠. 매집 공간이 좀 짧아요. 자,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게 이런 고점 아니죠.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이제 어떤 종목이라 말은 못 하는데 이런 데 있는 거 많아요.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주식을 살 때는 절대 우하향에 건들지 마요. 이거 월봉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봉에서는 딱 우하향이라는 게 안 보이고 떨어지다가도 올라가고 떨어지다가도 올라가도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척하고 올라가고 떨어지는 척하고 올라가고 떨어지는 척하고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개인들이 갑자기 희망을 가져요. 다시 올라가겠지.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다시 올라가겠지만 물타기라거든요. 일봉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물론 많으신 분들이 단타나 스캘프 하시는 분들은 뭐 분봉이나 일봉 보고 하겠지만 큰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숲을 보라고 하죠. 큰 그림을 그려놓고 쭉 우하향 중이잖아. 그죠? 그러면 일봉에서 하루 이틀 반당한다고 이거 희망 가지면 안 돼요. 이거는 잘못하면 세력들한테 설거지를 당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고 추세 전환과 턴을 봐야 되는데 저번 달에 전환해줬어요. 그래놓고 이번 달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5개월 선을 지켜줘야 돼요. 물론 코인원에 상장되는 EMX가 예를 들면 뭐 빗썸이라든가 업비트까지 해주면 사실은 이메이드 쪽에는 굉장히 호재가 되는데 아직 그러한 이슈는 잘 안 들리고 있죠. 어쨌건 앞으로 밀렸을 때 5개월선을 깨지 않아야 되고 주봉에서도 추세를 지켜주는 이슈를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지금 잘 지켜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량 거래가 들어왔을 때 쭉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폭 떨어뜨렸죠. 이때가 이제 그 유믹스에 대한 거 어떤 막 그 상장 페이지, 그 코인 시장에 이렇게 있을 때요. 자, 두 번째 거래량이 또 들어왔고 목표가 찍었죠. 단기로 원래 240일 단기 목표가예요. 그런데 241선 밑에서 요렇게 밑에는 굉장히 자리가 싸고 주가가 비싸지 않다. 이제 기간 조정이 좀 짧은 게 마음에 걸려요. 이게 바로 V자 반등이라고 하기보다는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조를 갖고 있는 게 요렇게 이메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가 좀 더 강하죠. 사실 이메이드 맥스는 제 예전에 첫 번째 목표가를 20개선 잡았거든요. 원래 20개선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깨게 되면 20개선인가 한번 깨게 되면 주식이 거의 급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20개선을 깼을 때 내가 손절이라든가 비중을 못 줄이게 되면 굉장히 고생을 한다.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개선은 그런 의미가 있고 지금은 20개선 맞았기 때문에 이게 목표가죠. 자, 조정이 들어왔죠. 절대 5개선 깨면 안 되겠죠. 주봉에서 조정이 들어왔을 때 20선 깨면 안 되고 지금 앞전에 대량 거래가 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매수 타이밍하고 그 2차 매수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1차 매수 타임이 이런데요. 242선 밑에 2차는 여기 20개선 근처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매수 타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메이드 플레이도 이제 굉장히 강해질 것 같은데 월봉에서 보면 이메이드 플레이가 예전에 다중바닥이죠. 물론 단기는 외바닥인데 이 정도권.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나라가 코로나로다가 400피 찍을 때 그만큼 떨어졌다 돌아나간 거고 정확히 5개선 찍고 있죠. 지금이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주봉에서 60선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면 안 돼요. 즉 60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그러면 막상 깨도 나의 그 손절 라인은 심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주식을 사는 자리가 손절 라인이어야 돼요. 그래야 깨면 손절하지. 그리고 제가 항상 알려드리고 싶은 건
오래 끌고 가서 분할로 잘 모아갈 종목들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애초에 이렇게 할 마음이 없는 종목을 자를 때는 되도록이면 2% 3%에서 자르는 게 좋아요. 잠시만요. 물 좀 한 잔 마시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식을 정리할 때는 그냥 2% 3% 손절하고 만약 그게 아니라 모아갈 거면 잘 모아가시면 돼요. 대신에 내가 모아가려면 그 종목에 대한 어떤 공부도 충분히 해놓으셔야 되고 항상 제가 알려드린 얘기 있죠. 처음에 A라는 종목을 샀는데 이게 많이 떨어졌으면 그냥 세일하는 거야. 더 싸게 사야죠. 해야 되는데 많이 떨어졌을 때 내가 벌벌벌 무서워서 그 종목을 추가로 못 살 정도의 종목이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 종목을 선택하지 마요. 물론 단타나 단기 스캘프 하시는 분은 틀린 거고 중장기로 모아가시는 종목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컴투스는 알려드린 대로 일단 그 매출도 좋아지고 있고 다 좋은데 월봉에서 바닥권이죠. 이거 어디 가겠어요, 그죠? 대신 이 누구나 이 주식의 바닥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5개월선 즉 추세 전환과 턴을 저번 달에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에 지켜주고 있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입선 위에 있고 자, 확고한 대량 거래가 두 방이 빵 터졌죠. 물론 어떤 세력들은 때에 따라서 여기서 그냥 급등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세력들은 이렇게 눌러주고 가기도 해요. 사실 컴투스는 유일하게 공매도가 좀 가능하고 또 하나가 좀 그 신용 부분이 좀 있어요. 신용 쓰신 물량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둔하긴 한데 이날 거의 3일 전에 한 그 10% 올랐거든요. 우리 여기부터 샀으니까 멤버한테 얘기해드린 종목이에요. 지금도 매수가보다는 높긴 한데 어쨌거나 앞으로 꾸준히 잘 보시고 컴투스가 좋아지게 되면 컴투스 홀딩스는 당연히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컴투스 홀딩스를 이해할 때도 컴투스나 컴투스에 우리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위메이드랑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여 위메이드 그룹주랑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죠. 월봉에서도 5개월선 위에 있고 주봉이나 일봉에서도 상황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사야 되는지를 잘 알려드렸고 이런 공간이죠. 그죠? 꾸준히 모아가시면 되고 많이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도 제가 멤버방에서 첫 번째 매수 타이밍, 두 번째 매수 다 알려드릴 거니까 이따가 8시 15분에 8시 30분 왜 자꾸 저 15분이라고 그러죠? 8시 30분에 이따 저 만나시면 돼요. 새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항상 그 8시 30분에 멤버방을 따로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네오이즈 홀딩스인데 제가 네오이즈 홀딩스 얘기할 때가 첫 번째가 이때였었고 여기였었거든요. 올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공간이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이 되게 돼요. 역시 네오이즈 홀딩스도 월봉에서 보면 이제 5개선 뚫어주고 있죠. 그죠? 추세 전환이 되고 있고 주봉에서도 우선 위에 있죠. 따라서 일봉에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엄연히 거래량이 잘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네오이즈 홀딩스도 잘 봐야 된다. 이메이드나 이메이드 맥스, 이메이드 플레이 이 친구들 컴투스라든가 네오지스 공통점은 전부 다 코인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회사들이 코인을 반영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코인 시장하고 같이 좀 이해해서 보실 필요가 꼭 있고 이제 액션 스퀘어라든가 드래곤플라이, YJ 게임이 증자가 붙었잖아요. 꼭 반드시 감사 보고서를 냈는지를 확인하고 투자하세요. 일단 액션 스퀘어를 좀 보게 되면 예전에 좋게 본 적이 있었는데 아직은 추세전을 못 해주고 있지만 주식은 싸죠. 자, 주봉에서 역시나 추세전 못 해주고 있죠. 못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바닥권 형성돼 있죠. 되도록이면 추세 전환 해줄 때가 좋고 좀 특이한 거는 예전 앞에 거래량이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역시나 거래량만 잘 거래 이제 이 20일선만 회복해주면 좋아질 수는 있고 미투운 같은 애들 예전에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 미투운 같은 경우가 이제 5개월 이렇게 돌파해주면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못 해주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미투운이 아직은 추세가 못 들려오는 거예요. 단 이런 친구들이 밀려서 5개월선 돌파해주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돼요. 지금은 추세가 깨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미투젠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보면 대량거래 잘 들어왔었는데 엄연히 아직은 5개월선이 못 들어나죠. 제가 이때는 좋게 보고 있었어요. 5개월선 뚫어주고 있었는데 외바닥 특히 신규 상장주가 외바닥일 때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조심해야 돼요. 쭉 밀리고 있는데 아직 미투젠 미투온도 역시나 5개월선 뚫어주고 돌아 나갈 때까지는 아직은 추세 전환이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피해가는 게 맞고 나중에 천천히 사도 돼요. 그러니까 미투 미투젠이 추세 전환 해줄 것 같으면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반드시 이렇게 터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룽투 코리아인데 룽투 코리아가 예전에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굉장히 좋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날라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자, 그렇고 많이 떨어졌죠. 월봉에서 주식은 굉장히 싸요. 바닥권인데 주봉에서도 봅니다. 단지 이제 추세 전환을 못 해줬어요. 아직 못 해줬는데 아마 이렇게 거래량이 변화가 생겨져 있고 또 들어왔기 때문에 룽투 코리아를 짧게 대응할 때는 5일선 같은 자리 이런 데만 깨지 않으면 뛸 수 있고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도 이제 감사 보고를 제출했거든요. 이제 보시게 되면 위치가 낮아요. 아직 추세 전환 완벽히 못 해줬는데 최저점이 649원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 또한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지금은
5일선이 11선, 21선을 다 뚫어주는 골든크로스가 생겼죠. 오늘 같은 날도 역시나 이렇게 그 21선 같은 자리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빵 때릴 확률이 좀 굉장히 크겠죠. 잘 보시고. 자, 모비릭스입니다. 모비릭스 예전에 그 제가 대량 거래도 할 때 좋게 보고 있었는데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해지면서 이렇게 흘러가긴 했거든요. 근데 모비릭스의 월봉 일자가 굉장히 낮아요. 여기 있죠, 여기. 이제 다중바닥이에요. 그 미톤이나 미투는 좀 외바닥이 아니죠. 다중바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은 확보돼 있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이렇게 추세장 못 해놨는데 다중바닥이라는 게 이렇게 완바닥, 그죠? 이게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이 바닥이라는 게 자꾸 형성이 되는 건 누군가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이 자꾸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바닥을 찍으면 돌려주고 어느 정도 바닥을 찍으면 돌려주고 왜 그러겠어요? 누군가가 여기만 오면 사는 거예요. 매집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저 자리 깨면 세력들이 더 싸게 사는 거니까 손절해야 되고 다중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온 이력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다시 한번 이 공간에서는 굉장히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 지금 물론 시장에서 가장 강한 건 로봇주라든가 2차 전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게임주들이 많이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2차 전지가 어디까지 날아가겠냐고, 그죠? 리튬주는 거의 다 올라갔고,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는 섹터가 반도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게임주들도 이제는 바닥권에서 슬슬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플레이드인데, 제가 플레이드를 좋게 보고 있었는데, 급등을 잘 안 해서, 이 공간에서의 플레이 위드 H는 굉장히 낮아요. 일단 추세전환 완벽히 못해주긴 해도 원체 바닥권에 있고, 주봉에서는 우선 위에 있죠. 추세전환을 약간 해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앞으로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이시티도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이런 데인가? 많이 올라갔는데 200선 못 들었죠. 대신에 이 친구도 월봉 일자 굉장히 낮은데 일단 5억에서 못 들어졌기 때문에 리스크는 아직은 있어요.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애매해요. 이제 다중바닥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도 어제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들만 깨지 않으면 아직 주식은 싸다. 띠락률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YJ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월봉 일자 굉장히 낮죠. 그런데 추세를 깨고 있어요. 따라서 일단 810원 같은데 깨면 안 되겠죠. 자꾸 저점으로 밀리고 있는데 추세 전환을 못 해줬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추세 전환 해줄 때까지 주봉에서 완벽하게 5선 돌파해 주거나 월봉에서 5개선 뚫고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번 달까지 상황이 좋았는데 이번 달에 그냥 그 금융권의 리스크라든가 이런 게 게임주는 성장주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게 돼요. 많이 밀렸었는데 아마 지금부터 이제 미증시나 또는 금리가 더 이상 크게만 오르지 않으면 게임주에 대한 훈풍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크래프톤이라든가 넥토즈 스포트 같은 경우가 이제 이메이드하고 이제 법적 공방이 있었죠. 밀리긴 했는데 사실 주가는 굉장히 싸요. 추세는 깼어요. 깨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안에 입술 못 돌려놓게 되면 약간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일자가 굉장히 낮고 엑토스포 같은 게 예전에 거래가 잘 들어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좀 긴 안목으로 보면 나중에는 잘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머지 게임주들도 우리가 볼만한 종목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게임주가 지금 이게 추세를 완벽하게 턴을 해놨다거나 막 돌아나갈 준비를 한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섹터를 이해할 때는 주식을 이해할 때는 제가 이 종목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섹터예요, 섹터. 이 한 섹터가 강해야 돼요. 예를 들면 2차 전지 섹터가 강하잖아요. 이쪽에 이제 에코프로가 대장이긴 한데 2차 전지 섹터가 강하게 되면 나머지 2차 전지 종목 중에 안 간 애들을 사도 다 따라서 잘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대장주가 제일 가져가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보니까 반도체 섹터는 게임주하고 틀리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5개월 선을 돌파해주고 나감으로 인해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는 건데 게임주들은 아직 5개월 선을 못 들어준 애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이메이드라든가 컴투스 같은 애들은 다 돌려놨지만 나머지 소형주들은 안 그랬기 때문에 추세 전환과 턴이 돼야지만이 이 섹터가 주도주로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주는 아직은 못 들어왔고 그냥 주식은 굉장히 싼 편이다. 이렇게 게임주를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물 한 잔 마시고 우리 HLB 얘기 좀 해볼게요. HLB 행보 엄청 좋죠 요새. 물 한 잔 마시고 HLB를 좀 보겠습니다.